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쇼폼 시청에 따른 도파민 분비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쇼폼 콘텐츠의 열풍으로 인해서 도파민 중독과 집중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후에 특히 ADHD 환자는 도파민 시스템 차이로 쇼폼 콘텐츠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쇼폼 시청이 주의 집중력과 ADHD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목적으로 쇼폼 시청이 도파민 수치에 영향을 주어 주의 집중력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탐구를 진행하기 전에 도파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도파민이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도파민의 분비 과정과 원리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인간이 어떠한 특정 경험을 하거나 상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뇌의 보상 중추가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보상 회로라는 통로로 전달된 다음에 뇌가 담당하는 여러 부위에 전달이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또 다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DH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DHD란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유전적인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수천적으로 몇 가지 가능한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산전 흡연 노출, 학동기 이전의 특정 독소의 노출이 있습니다. 이 ADHD의 치료 방법으로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항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주된 부작용으로는 불면, 불안,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의 재분비를 억제시켜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지게 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집중력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감소가 ADHD의 원인이 될 수 있고, ADHD를 호전시키는 용도로도 도파민의 분비 증진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쇼폼 시청을 하면 주의 집중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후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대상은 효안고등학교 1학년 7반 학생들이 시험에 참가해줬고, 주의 집중력 측정 방법은 숫자 기억 테스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집중력 측정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작이 되었으며, 동아 1번의 침팬지 숫자 기억서 인간의 완승이라는 기사의 침팬지의 기억력 테스트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 과정 1단계로 실험 시작 전에 집중력 테스트를 1회 시행한 후 기록을 합니다. 2단계로 그 후에 5분 동안 쇼폼을 시청한 후에 다시 집중력 테스트를 1회 시행하고 기록하고, 3, 4단계도 마찬가지로 10분, 15분 동안 쇼폼을 시청한 후에 동일하게 테스트를 시행하고 기록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은 항목별 주의 집중력 테스트 결과를 기록을 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비교를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예시인데, 첫 번째 사진처럼 숫자가 먼저 나온 후에 숫자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이 숫자가 가려지는 보여주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밑에 자료랑 같이 실험부 8같이 테스트 결과가 점점 증가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험부 5같이 실험 결과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험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실험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실험 도구인 노트북 때문에 친구들이 쇼폼을 시청하고 기다리는 등 실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파민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쇼폼을 시청하기 전에 실험을 했을 때는 실험한 친구들이 처음 그 프로그램을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했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친구들이 점점 익숙해져서 결과가 호전된 경우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실험 전부터 핸드폰을 보는 등 실험 통제 변이는 잘 세워지지 않았고, 쇼폼 외에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통제 변이를 설정했는데 이제 실험 전 1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실험 과정 중에 쇼폼을 보는 행위 그리고 집중력 테스트 이외에 활동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준비물은 실험부는 각자의 핸드폰을 필참하게 했고 노트북 2대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고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내용인데 저희가 어제 그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급하게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보셨던 그래프와 다르게 조금씩 증가하는 그래프가 좀 많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실험군 3이나 실험군 5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막 이렇게 증진됐다기보다는 그냥 일자로 쭉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이 친구들의 스크린 타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험군 1은 평균 스크린 타임이 4시간이어서 도파민을 좀 증진되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실험군 5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스타 스크린 타임이 10시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15분, 10분 이렇게 쇼폼을 봐서는 그렇게 도파민이 저희가 좀 많이 느끼기에 많이 증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군 5 혹은 실험군 3은 좀 막 일자로 가는 형태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좀 이에 비해 스크린 타임이 좀 줄어든 작은 실험군들은 좀 증진되는 형태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우리는 쇼폼 시청에 따른 도파민의 분비로 집중력이 향상될 수는 있으나 평소에 쇼폼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이라면 단기간에 쇼폼 시청이 도파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 말고도 또 다른 탐구를 한 결과로는 ADHD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도파민의 분비를 강화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러한 메틸페니데이트가 많이 복용을 할 경우 저희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도파민보다 훨씬 많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센 버전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인데요. 그래서 이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아져서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식품의약처안전처에서는 이 약에 대한 처리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치료를 할 때 건강한 도파민,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으로 호전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릴스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릴스도 역시 도파민 중독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으로는 ADHD를 건강하게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같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느낀 점으로는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예상과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서 다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어서 다음에 다른 탐구 활동을 할 때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